가셔서 6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 파트 있죠? 시장. 시장론 찾으셨어요?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에요. 수요하고 공급.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개요가 거기 보시면은 완전 경쟁과 불완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완전 경쟁은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과 똑같을까요? 다른 특성이 있을까요? 특성이 있죠. 그죠? 요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기시면은 시장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도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특성이 거의 시험에 나오는데 기능이 가끔 가다가 이제 같이 엮어서 나와요. 그러면 특성하고 기능은 어떻게 돼요? 글씨도 다르죠? 그럼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죠?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부동산 시장 파트가 나온다면은 한 2문제나 3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과 같다, 다르다. 그러면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겠죠. 특성과 그 기능이라는 자체가 이제 문제 하는데 개정이 되는데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 시장은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 그 이론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지 비유되는 거지 이런 시장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럼 현실에 다 존재하는 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내용 하나씩 보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박스에 보시면은 정리가 돼 있을 거야. 4가지가. 박스에 보시면 한눈에 와요.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이 아니죠. 그럼 4가지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죠? 거기 보시면은 불완전 경쟁은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냐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독점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이게 독점이고, 여러분들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2-3개 정도 되죠. 그래서 소수가 있고 그 외에는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부동산이든 뭐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학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다 있죠. 미용실도 다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다 현실은 다 불완전인데 우리 부동산이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죠. 불완전이다. 불완전 경쟁이라고 한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자, 다 된다 그랬어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 가시면 안됨이 있어요? 네,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그럼 완벽한 불완전이라는 거죠. 하나도 만족시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어요? 많아요. 그럼 어느 한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쌉니까? 고가입니까? 유효수요가 제한돼 있죠. 그럼 우리는 다수다, 소수다. 소수.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지가 않아요. 또 공급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박스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박스. 그래서 완전 경쟁은 소수다, 다수다. 다수죠. 그래서 이 칠판지기가 1,000원이면 다 1,000원을 받아야 되죠. 가격을 순응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수다, 소수다. 소수유자가 또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고. 완전 경쟁은 칠판주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면 물건이 그냥요 다 똑같이 생겼죠. 동질성인데 우리는 앞쪽에서 개별성이라는 얘기를 배우셨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다, 다르다. 비동질성이에요. 비동질성이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거기다 적어놨냐면 진입과 퇴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슈퍼가 생기면 진입했죠. 나가면 퇴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유롭다는 얘기죠. 다수다 보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죠. 그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입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은 어디든지 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데 우린 용이하다 어렵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렵고. 자, 되게 쉬워. 짧아. 완전 경쟁. 따라해보세요. 완전 경쟁. 완전한 정보. 그럼 이거 완전한 정보야? 불완전한 정보야? 무슨 말이냐? 완전 경쟁은 이 1,000원이라는 걸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공개가 돼 있죠. 그럼 완전한 정보인데 우리 시장은 자 어떨까? 정보가 안전할까? 불안전할까? 지역마다 틀리고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불안전한 정보라는 거죠. 오른쪽 박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완전 경쟁은 그냥 다 완전한 정보다. 그럼 이게 1,000원인 거를 나만 알아? 다 알아.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떨까? 이제 이따가 우리가 비공개성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그럼 공개해요? 공개하지 않아요? 않죠. 그죠? 아니 만약에 급매물로 토지를 한 10억짜리를 5억 주고 샀다고 해서 막 라디오 청취사에 보내? 국세청에 전화해? 내가 5억 벌었으니까 난 세금 내. 그러지 않죠. 그럼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왜 그럴까? 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하죠. 그럼 그냥이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은밀하게. 그럼 굉장히 사적 영향이 강하죠. 그럼 정보 수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굳이 정보 비용이 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라도 조건을 갖춥니까? 다 못 갖춥니까? 못 갖춘다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특성. 우리 시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은 그만의 독특한 캐릭터,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1번서부터 6번까지가 되어 있죠. 이제 그걸 이제 보겠는데, 자, 첫 번째 스타트, 국지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죠. 자, 지금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서울하고 부산이 다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나미 1편이 1,000원이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다 똑같죠. 부산에서 1,000원 하는데 2,000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모나미 1편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막 모나미 1편 남아돌아요. 그럼 여기서 부족하다고 하셔서 초과수요가 되더라도 모나미 1편은 그냥입니까? 옮기면 됩니까? 때려보세요. 수급 조절. 수급 조절이라는 것은 이 수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예는 돼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파괴되지 않겠죠? 맞나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 토지를 주택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장난해? 그러면 이동이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부동성.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연계가 안 돼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반대로 형성될 수 있죠.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이 부동성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아시겠어요? 국지성은 국지적 어떻습니까?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그 지역만 내리고 안 내릴 수 있죠. 지금 서울 지역에 눈 오는 거 아시죠?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다 적으세요. 부동성. 무슨 성? 부동성.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죠? 좀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완전 경쟁이 저 칠판 주기가 완전 경쟁이라면 이 칠판 주기가 물건이 틀려요, 동질해요? 동질해요. 똑같죠? 똑같이 생겼죠? 그럼 얘가 1,000원이라는 걸 나만 알아? 다 알아. 다 알아요. 공개했어. 그러니까 한 번 거래되면 그 가격과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밑에 가 편의점에 갖고 코카콜라 캔콜라를 하나 사 먹었어요. 700원 달라는 거 콜라콜라를. 그 먹으면 그냥입니까? 콕 쏩니까? 콕 쏘죠. 그죠? 그 내일 마산에 가갖고 코카콜라 캔콜라 주세요. 그럼 얼마 내겠어요? 700원 내겠죠? 그러면 그냥이야 콕 쏴요. 그럼 그걸 내가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힘들어, 씨. 근데 토지는 똑같아요? 다르죠? 동질하다, 비동질하다. 비동질해요. 그럼 개별성은, 자, 따라보세요.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가 물건마다 다른 틀린 거예요. 그럼 물건마다 같다, 다르다. 그러면은 다 틀리죠? 그럼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공개가 그냥 이루어져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은밀하게. 그럼 굉장히 거래가 공적이겠어요? 사적이겠어요? 정보 수입이 들어가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공개다, 비공개다. 정보 유통이 불안전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은 비조직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어떻습니까? 이 칠판 중에는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워도 팔 수 있죠.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있으면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틀려요? 토지에 도매상 들어봤어요? 완전히 또라이네. 그 토지는 조직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 통제가 어려워요. 그럼 조직이다, 비조직이다. 그럼 어딨냐? 5번에 있어요. 5번에 보시면 조직화가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그럼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비조직이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 그래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가볼게요. 나중에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다. 자, 이 물건이 그냥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죠? 똑같은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는 게 일물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물건마다 같아요? 달라요? 가격도 똑같을까? 다르죠. 그래서 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비표준화성을 써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위에 동그라미 4번에 표준화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요 세 가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앞에다 뭐가 붙는다? 비가 붙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해서 그래요? 물건마다 똑같아서 그래요?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그럼 B가 3개 들어가죠? 따라서 3B. 이걸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B가 빠져야 된다? B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요. 공개한다? 안 한다? 조직화가 그냥이다? 곤란하다? 표준화가 불가능하죠? 앞에 B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를 빼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기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제 과목이 개론이고 다른 게 다 법이죠? 따라봐. 민법, 공법, 공시법, 법법법. 법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규제가 많습니까? 시장 진입이 어렵죠. 수요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불안전해서 가격을 내고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이고 몇 개만 더 보면 나중에 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금융은 따라봐. 자금의 융통. 그러면 자금 융통이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자금의 융통과도 관련된 거죠. 그럼 자금의 유용성은 돈 빌리기가 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디귿은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이제 갈 거니까 자 보세요.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갈까? 아니요. 내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모닝 사러 갔는데 벤치가 옆에 있어갖고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애가 완전 또라이 나봐, 정신병자 나봐. 모닝이 비싸요. 왜요? 벤치 옆에서 또라이 같은 놈, 아주 환장하네 정말 진짜. 그러면은 얘는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는 걸 따라보세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내부 효과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9번지 땅에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을 들었으면 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부동성 말을 쓰고, 그럼 얘는 토지, 얘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있을까? 쓸 수가 없을까? 없죠. 그죠? 그렇죠? 나가니까 이렇게. 근데 얘는 인접성이라는 건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 배울 건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지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특성이었어요? 기능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특성이지. 제발. 특성하고 기능이 달라요. 그럼 지금서부터 뭐 할 거니? 기능이죠, 그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특성하고 기능을 나누셔야 되는데, 자,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자, 봐봐. 여러분들, 지금 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일반이요. 맞아요? 네. 집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이죠? 네. 그럼 볼펜과 다른 캐릭터, 특성이 있다는 얘기, 다른 게. 네. 알겠나? 네. 그럼 볼펜은 똑같으니까 그 가격을 그냥 공개하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비공개해요. 이건 기능이다, 이건 특성이다. 특징. 그것만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교환은요,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 샀어요? 훔쳤어요? 샀어요. 훔쳤어? 샀죠? 그러면 그냥요, 돈과 교환을 했어요. 교환했죠. 집에 있는 주택도 훔쳤어요? 아니요. 돈과 교환을 했죠? 네. 그 부동산도 교환을 안 했어요? 교환을 했어요? 했어요. 하는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특성하고 기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잘 삐지는 기능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특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너 잘 삐지는 기능이 무슨 말 하는 정신병자니? 이렇게. 너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삐지는 게. 그럼 삐지는 거는 기능이야, 특성이야? 특성이야. 걔만의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기능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기능은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빠셨어요? 야, 너 잘 삐는 기능이 있다 그래야 돼요? 특징이 있다 그래야 돼요? 특징 있는 거지 기능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환이라는 게 있나? 교환? 네,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환할 수 있어. 부동산과 현금 교환할 수 있죠. 다른 거 다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교환은 특징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얘 역할을 한다는 거 시장에.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원배분이라는 자체가 그 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저자가 또 다른 데 뺏겼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자원배분은 자 요즘은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독신자들이 많으니까 원룸들이 많이 늘어나죠? 네. 그럼 그럽니까? 서로 경쟁이 붙습니까? 경쟁이 붙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지금 금액이 월세가 똑같다면 그냥입니까? 시설이 제일 좋은 데로 갑니까? 제일 좋은데. 그럼 막 후지푸지 하면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면 수요자한테 공간이 배분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무슨 배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 배분. 공간도 배분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가면은 가격 창조라는 게 있나요? 네. 가격 창조. 자, 가격 창조 기능, 형성 기능은
자, 여러분들 매도자는 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아요. 매수자는요? 싸게 팔아요. 가격이 만날까? 안 만나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냥입니까? 중간에 조정을 합니까? 조정을 해서 가격을 창조시키거나 형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만 해, 이해만.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 시장에 나가면 그냥입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죠. 양과 질의 조정. 그럼 양과 질의 조정은 자 가볼게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안 높아요? 땅의 질이 높아져요? 그럼 건물을 안 올릴까 올릴까? 올려요. 그럼 건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도시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는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아까 비공개는 특성이죠. 기능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매로 가면은 자 우리가 스토리를 해볼게요. 김군하고 정량이 있어요. 김군이 정량 보고 놀러 가자 그래요. 배 끊기는 섬, 그죠? 배가 끊기는 섬.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자, 간다 그럴까요? 안 간다 그럴까요? 안 간다 그래야지. 그죠? 그래서 가만 있어봐. 야, 간다는 건 처음이야. 와, 개방적이야 되게. 자, 내가 17년 강의하는데 처음이야 간다는 거. 야, 처음이다. 자, 알았어 가. 그럼 자. 뻔하잖아 얘가. 하룻밤 지내잖아요. 은큼해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야, 하루치기.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갔다가 저녁 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갔어요. 마지막 배가 있어요. 마지막 배가 원래는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였어요. 일부러. 그래서 딱 한 다음에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들어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정량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죠. 어머, 나 어떡해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그거는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라고 해서 제가 고쳐가지고 고를 고치면 자 지금 여러분 얘기해봐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김군이 정량한테.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아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외우라는 건 이건 특정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이거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1탄을 만들었는데 EBS에서 잘렸어요. 이게 공영방송 나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싫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PD가 오더니 PD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대박이라는 거야. 죽이긴 죽이는데 나가면 큰일 난데 이거.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같이 자자 그랬어요. 그냥 자고만 가고 그랬죠. 이상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 수강생들이 이 자고가 정량만 해오지 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고 이게 뭐라고 외우셔야 돼요? 기능이에요, 기능.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1탄을 만들었더니 2탄을 수강생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 그냥입니까? 기능입니까? 기능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리포트를 써왔어요. 그죠? 근데 좀 야한데 해도 될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수강생 나는 안 했어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리포트 써오더니 이게 안 외워지더래. 그래서 자꾸 이제 연구를 하다가 나는 1탄에서 끝나버렸죠. 근데 이게 자고가 정량이 뭐로 외우려 하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라는 거였어요. 기능이죠. 그죠? 근데 2탄을 만들어 보니 얘가 우니까 이제 리포트를 써왔어요. 그래서 김군이 얘를 횟집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술을 좀 먹였대요. 그때 소주를 2병을 먹으니까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김군을 딱 쳐다보면서 야, 나 자고 할 테니까 너 남자로서 그 기능 있니? 그러는 거예요. 괜히 했나 봐. 자, 그럼 이건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야매 괜찮아요? 그래야 집에 공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자고가 정량이 뭐더라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 있니? 기능 있니? 아시겠죠?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기능이에요. 알겠죠? 그럼 자고가 정량이 자가 뭐예요? 자원배. 고가. 고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가격 창조 정보 조양.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야, 너 삐지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너 삐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비공개는 기능으로 봐야 돼요? 특성으로 봐야 돼요? 특성으로 봐야 돼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자고가 비양하면 안 되죠? 자고가 정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연사 뭐하고 뭘 나누라는 거야? 특성하고 기능을 나누는 거죠. 기능을 집에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학문이다 보니까. 근데 무슨 정량만 좀 안다면 자고가 정량. 너 뭐 있니? 기능이 있니? 그러면 요걸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비공개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 그것만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해요. 나도 이런 건 초라해 죽겠어, 진짜 이게. 아주 힘들어. 내가 모니터 하는데 나도 웃기더라고, 그냥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학교랑 틀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대학교 막 불쌍해 죽겠대. 이런 거나 하고. 뭐 어떻게 할까? 돈 벌어야 돼. 저거 정량? 이렇게.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 하나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주택시장이 있죠? 주택시장은 저번 시간에 무슨 양과 무슨 양이 있어요? 유량과 저량. 저번에 했었죠? 그 부동산은 신규만 있나요? 재고도 있나요? 그럼 저량, 유량 다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밑에 보시면 4번 밑에 주택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시장이 있다? 주택시장. 그 두 줄이 있어요. 찾으셨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분류와 분석이라는 단어는 틀려요. 같습니까? 글씨가 다릅니까? 그럼 우리는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안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안전 경쟁으로 분류를 하죠. 국어야, 국어. 너 삐지는 기능이니?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분석을 합니까? 우리는 분류를 합니까? 부동산은 불안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주택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개별성, 이 건물도요, 개별성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건물도 같아요? 다 달라요. 층수도 다르죠?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 제가 물리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물리적. 그럼 물리적으로 개별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까? 다 이질적으로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1호와 302호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층수 같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조 다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분석이 쉬워요? 분석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학자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부동산은 무슨 경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불안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같다, 다르다.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해보세요. 주택 서비스. 그러면은 자, 얘나 우리한테 주택 서비스를 안 제공해요? 제공해줘요? 제공해주죠. 그래서 효용면에서는 동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봐봐. 요거는 다르다, 같다. 같다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다? 그러면 이건 분석할 수 없다, 분석할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잘 할게요. 거기 지금 주택시장이 있어요? 네. 물리적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이요. 그러나 주택을 물리적 측면으로 보지 않고 해봐, 주택 서비스. 그러면 효용 측면에서는 동질적 상품이 존재할 수 있죠? 네. 그럼 주택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야, 불안전 경쟁이야? 그럼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 불안전 경쟁으로 분류를 해. 그렇지? 그럼 물리적으로 같아, 달라? 분석하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똑같다는 전제로 가야 되지? 완전 경쟁으로 분석한다면 추상적인 효용적 측면에서는 분석이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물리적 관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효용적, 요용도적 이런 것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갈게요. 자, 우리는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냥요, 분류는 해요. 분류는 불완전으로 분류하죠? 맞아요? 분석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봐. 주택 서비스. 그러면 얘도 서비스 주고 얘 서비스 주죠?
그러면 동질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완전 경쟁으로 분석할 수 있죠? 그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리적 관점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효용적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주택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단독주택, 아파트 다 다르죠? 이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얘가 하나, 두 개 단위로서 동질적으로 서비스로 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무슨 서비스가 나왔다. 그러면 동질적 상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할 수는 있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여가과정. 여가과정인데 조금 이것도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주택시장에 여가과정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입니다.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가과정 갑니다. 자, 주택은요 항상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재건축이 되죠. 다시 또 새 주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여가과정이라 그래요. 필터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가. 그래서 우리가 자,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자, 이렇게 주택이 두 주택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반짝반짝 별이 빛나면 새 거고 금이 간 건 헌주택이에요. 그 반짝반짝 별이 빛난 것은 고가주택에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저가주택이에요. 법적으로 일정 수준을 나타내서 일정 수준 이상은 고가, 이하는 저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 계층이겠어요? 상위 계층이겠어요? 소득이 고소득이죠, 그죠? 근데 이건 하위 계층에 있는 저소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봐봐.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 그래요. 무슨 여가라고 한다? 하향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네들이 자, 집이 노후화되면 수선비가 안 들어가요? 수선비가 들어가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치 상승보다 낮으면 수선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 집을 팔아요. 팔고 저소득층한테 주면 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만약에 가치 상승이 크다면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재건축, 재개발되면은 다시 새 주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뀌는 것은 상향여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럼 이것이 가만히 있어요? 순환을 해요? 순환할 수 있죠? 순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봐봐. 그냥 되게 쉬워. 하향여가는 그냥입니까? 내려갑니까? 상향은요? 올라갔죠. 그러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예요. 그죠? 그럼 하위 계층이 다시 상위 계층으로 바뀌는 것은 상향여가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내려가는 것은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올라가는 것은 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냥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그냥이요? 업그레이드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향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되게 쉬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가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죠. 그 무슨 여가? 상향여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여가 과정의 개념과 종류라는 게 있죠. 그럼 여가의 종류에 보시면 가볼게요. 그 위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고요. 하향여가라는 게 있나요? 자, 천천히. 그럼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들이 이 밑으로 애들한테 팔아버리면 이게 아예 하향여가의 저소득층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올라봐요. 올라가는 게 올라 있는 게 하위예요, 상위예요? 내려 있는 애들이. 그럼 상에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하에서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별로 안 편하신 것 같은데?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면 하향여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B는 무슨 얘기냐? 주택의 수선비가 주택가치 상승률이 크다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의 수선비가 3억 들어갔는데 가격은 1억밖에 안 올라가요.
수선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럼 점점 노화되다 보니까 고소득층이 팔고 그냥 저소득층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여가에 온다? 하향여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무슨 여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상향여가는 업그레이드죠? 그럼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컨닝하지 마시고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하는 거죠. 그냥 해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업그레이드. 그러면 이게 수선한다는 게 나와요. 좀 봐봐, 상향여가에. 그지? 그 저급이 어떻게 되거나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죠? 업그레이드해서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근데 수선되거나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왜 상향여가가 됐을까요? 자, 이건 만약에 수선비가 1억 들어갔는데 가치 상승이 한 5억이 돼요. 그럼 수선 안 하시겠어요? 수선하시겠어요? 그래서 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거분리라는 게 있죠. 자, 할게요.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라는 개념을 또 잡으시고 천천히 이제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는 주거분리.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다. 밑에 그림 있어요? 박스. 무슨 층 주거지역과 무슨 층 주거지역이 경계지역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보고 있죠? 근데 경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경계가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냥 보여요. 이렇게 고가주택, 저가주택이. 그러면서 옆에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경계에서 나눠지는 것을 무슨 분리라고 하자. 주거분리. 근데 이것이 시험 문제에 도시 전체만 아니라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거기에 보시면 정의부터 의부터 갈게요. 지금 의 보고 계셔요? 주거분리라는 뜻은 어떤 주거와 어떤 주거가 나눠지는 거예요.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분리되는 것을 무슨 분리라 한다? 주거분리라 그래요. 아까 왜 외부 효과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왜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외부 효과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발생 장소는 도시 전체만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다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것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주거분리가 왜 되느냐면 들어보시면요. 아까 여러분들 상향여가, 하향여가가 있었죠. 그런 가정하에서 나중에 주거가 분리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고소득층에 살고 있는데 금이 가면 그냥입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량 비용, 수선 비용이 만약에 3억 들어가는데 주택의 가치의 상승분이 1억밖에 안 올라가면 계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까 요게 뭐예요? 이 갑돌이가 하향여가 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수선비가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면 수선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얘는 단대로 떠나버리고 이 을돌이한테 누구 간다는 얘기예요. 어머머머, 이건 무슨 여가? 하향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입니까? 이 지역을 떠납니까? 떠나죠.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이 정확하게 이 들어오는 곳을 침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침입. 여러분들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아군의 침입. 어지러워. 아군이 왜 침입해? 힘들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주 딱 걸렸네 아주 그냥. 아군이 침입하던데? 아군. 너 한자 같다 정말. 적군의 침입이죠. 그럼 적군이라는 건 나와 다른 애들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침입한다고 해서 침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이질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질적인 요소라는 그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애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저수치 있는데 저수치에 들어가는 것도 침입이겠다? 아니잖아요. 그죠? 아군이 침입하고 똑같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침입이에요? 침입이 아니에요? 아니죠. 침입은 다른 계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도 아니, 침입이 아니에요 했더니 계속 물어봐서 내가 그냥 이사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침입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할게. 생각해. 아군의 침입이야? 적군의 침입이야?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게 유입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가 점점 그냥입니까? 저소득층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죠. 이거를 이따 단어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천이나 계승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들어가는 건 침입이고 바뀌는 건 천이나 계승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은 여기는 맨 밑에 가시면 천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얘 봐봐 밑에 천이 있어요? 침입이라는 얘기는 눈 뜨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천이는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침입을 찾아봤어. 내가 그래서 72페이지로 가봐. 72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72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거기 이번에 내용에 기억의 도시는 어머머 여기 있다. 침입과 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용어 정리는 안 나왔어요. 그럼 침입이라는 건 어떤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뀌는 게 뭐다? 천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다시 얘기할게. 아군의 침입이야? 적군의 침입이야? 아군의 침입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뀌는 과정을 천이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게 토지에 이용해서 이제 용어 해설로 나오는데 다만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다시 할게.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하고? 침입. 바뀌는 과정을 천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내가 아까 어디 하다 흥분을 하다 왔어? 봐봐. 가셔서 66페이지 하다 왔죠? 66페이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얘한테 변해갖고 얘가 저소득층 아예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하향 여가가 돼요. 무슨 여가가? 일로 봐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뀐 거예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많이 바뀌어버렸죠. 맞아요? 그럼 이건 무슨 여가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하향 여가 된 거죠. 하향 여가. 다시 갈게. 여기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잖아. 대답 좀 하잖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수선해? 대답은 잘해. 가만히 있어. 이걸 떠나고 누구한테 팔아? 저소득층한테 파는 거죠. 무슨 여가 과정이겠어요? 하향 여가 과정이죠. 하향 여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여가라고 하셔야 돼요? 하향 여가라고 하셔야 돼요. 맞나요? 응? 하향 여가. 그럼 상향 여가는 반대가 되겠죠? 하향 여가. 그러면 얘는 원래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다? 금리 갔어요. 그렇죠? 수선하려면 그냥요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수선비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계량 비용은 어머나 3억이 드는데 우리가 주택 가치 상승은 아까 1억 들면 안 했죠? 근데 요번에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가치가 5억이 뛰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죠? 맞습니까? 근데 저소득층들은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떠나야 돼요. 있는 애들이 고소득층으로 들어오거든요. 나한테 달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떠나버리고 고소득층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온다?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요? 침입이라고 하죠. 침입. 그래서 얘로 아예 바뀌는 과정이나 바뀌는 거를 천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여가가 될까요? 상향 여가예요. 그죠? 아까 상향 여가는 얘기하세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지금 하위가 상위 계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되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상향여가. 그러면은 아까 외부 효과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정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걸 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 생겨갖고 여기 개조수를 안 하니까 주위가 환경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그럼 공원이 들어서겠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겠어요? 긍정적, 부정적? 그걸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무슨 외부 효과를 한다? 부의 외부 효과. 얘를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부의 외부 효과로 가져가세요. 공원이 들어섰죠, 여기는. 그지? 여기. 궁금하지도 않나 봐. 여기.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항상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물어보면 지겹게 이렇게 얘기하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거든요. 이 상황은 그냥입니까?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신축이 됐죠. 그럼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공원이 생기겠죠. 부정적, 긍정적 정의 복과가 발생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할증과 할인 거래라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경계선이 가장 가깝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붙으면 고소득층과 가깝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택시가 12시 넘으면 무슨 역 붙어요? 그래서 할증이 된다 그래요. 할증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입니까? 옆에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이 있죠. 왠지 막 옆에 막 금이 가고 막 후진부리한 게 옆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이걸 할인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할인. 그러면은 자 갈게요. 여러분들 옆에 짝꿍을 좀 보세요. 두 짝꿍 봐봐요. 딱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예측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붙지 마세요. 그러면 고득점이 나온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점수가. 다시 옆에 보세요.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아요? 빨리 붙어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올라가요.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 붙으면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는데 딱 봤더니 옆에가 그냥입니까?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면 괜히 이상한 것만 가르쳐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요? 빨리 붙어. 그죠?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각을 내려가기를 원해요?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럼 얘한테 붙으려고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결이 되고? 할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침입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침입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상향여가가 하향여가가 달라져요. 그죠? 보세요. 이 저소득층이 침입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층으로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럼 하향여가거든요. 그렇죠? 하향여가 됐다는 건 리모델링을 안 했죠? 계량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져서 그래요. 맞습니까? 만약에 고소득층이 들어갔다면 이건 무슨 여가일까요? 무슨 층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소득층으로 바뀌기 때문에. 맞죠?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기 상향여가거든요. 중요한 게 여기 빠졌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침입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그럼 누가 침입해냐에 따라서 빨리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맞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침입은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이 다른 거죠. 그럼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죠. 하향여가. 알겠어요? 고소득층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면 상향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 내려봐 이렇게. 누가 들어가니? 저소득층이 들어갔죠? 무슨 여가야? 하향여가야. 따라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죠. 재밌어? 자, 그러면 이거 할게. 누가 들어가? 고소득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슨 여가 된다? 상향여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게 여기 들어있는 놈들은 같아요? 반대에 있는 놈들이에요? 그럼 빨리 맞히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들어가는 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여가를 판단했습니까? 하향 여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하향 여가 된다는 거죠. 가치가 그렇지?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면 상향여가를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스킬이에요, 스킬. 왜냐면 얘 고가 있는데 고가 들어갔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얘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럼 누가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맞추려면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하향여가로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여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할 거는, 자, 거기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경계 지역의 양쪽 끝에 직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봐봐요. 두 번째 줄에 따라서 고급주택이라는 외부 경제 때문에 경계 지역에 인접한 저급은 아까 내가 옆에 사람이 막 점수 많이 나면 옆에서 붙으라 그랬지? 네. 그럼 직가는 어떻게 된다? 할증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어요? 네. 근데 고소득층 가구는 될 수 있으면 저수가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그런가요? 네. 저급주택이란 외복 불경제가 요게 바로 부의 외복가예요. 무슨 외복가다? 아까 쓰레기 밀입장에 들어선 거 있었죠? 그럼 경계적인 인접한 고급지역 기준은 직가는 그냥입니까? 할인이 됩니까? 할인이 됐죠. 떨어지겠죠, 그죠? 할증과 할인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지금 상향여가 발생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 들어보세요. 상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들어가는 게 상향여가일까요? 고소득층이죠. 얘기해요. 누가 들어가는 게 상향여가 고소득층이죠? 네. 그래요? 네. 누가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계량 비용보다 가치가 낮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상향여가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의 경계와 인접한 저소득층의 주택의 계량비보다 주택가치 증분이 더 크다면 계량을 하시겠죠? 그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서 고소득층 주거지로 변환이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무슨 여가라고 합니까? 상향여가. 바뀌는 과정을 천이현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불량주택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자, 이 저가주택이 완전히 판자촌이 돼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불량주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를 삼성이 개입할까요? 정부가 개입할까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 원인은 자, 봐봐봐. 자, 얘는요, 이 금이 간 집에 원래 살고 싶진 않죠. 새 주택 사고 싶죠. 저도 그래요. 아주 그냥 와 주택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전 꿈이 있죠. 그러면 얘가 저가 주택이 없어야 돼요? 있어줘야 돼요? 있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거 가죠. 맞나요? 그랬더니 저가 주택이 딱 자기가 적당한 게 나왔어요. 그럼 안 삽니까? 삽니까?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거 어떻습니까? 이 저가 주택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원해서 샀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죠? 교육적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득 때문에 그렇다? 저소득. 그럼 이거를 철거를 해버려요. 그럼 철거하면 갈 데가 있을까? 없죠. 부산은 부산역 간다고 서울역 간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좀 덜간 데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대책은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실질 소득을 낮춘다, 높인다. 높여줘서 대책을 만드는 거죠. 지금 불량주택 보고 있어요? 불량주택은 자, 어때요? 불량주택에 살고 있는 애는 저소득층들이죠? 고가주택 사요? 못 사요? 못 산다면 저가주택 만약 없으면 자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원해서 샀어요. 그러면 시장의 효율적 자원을 할당했죠. 그래서 원해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다, 실패가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 원인은 뭘까요? 그냥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거하면 안 되겠죠.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가 볼게요. 자, 주택은 그냥입니까? 항상 순환을 합니까? 노화되면은 리모델링 하잖아요. 맞죠? 그 위에 있는 계층이 무슨 계층이에요? 상위 계층. 밑에 있는 애가? 하위 계층. 그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향.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올라가면 재개발되죠. 이거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출 수 있겠어요? 주거 분리라는 것은 고소득과 저소득의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거죠. 도시 전체만 생겨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인근 지역에 발생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침입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침입이라는 자체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에요? 그럼 있는 애를 똑같이 두진 않겠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노리는 거는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무슨 여간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향여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고소득층이 들어간다면 고소득층으로 바뀌는 하향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빨리 맞히는 스킬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그걸 빨리빨리 채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향이 됐다는 저소득층은 개량을 했습니까? 개량을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가치가 떨어져 그런 거죠. 그런가요? 상향이 됐다는 건 개량을 한 거죠. 그럼 가치 상승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바꿔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쳐다보세요. 다시 쳐다봐.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판단해. 나올 것 같아? 빨리 붙어 그러면. 그럼 빨리 점수 올라가는 거고.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이 옆에 붙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서 할증과 할인이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 불량주택이 됐다는 것은 시장의 실패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저가주택마저 없으면 이건 시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불량주택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철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실질소득을 높여야 되는 거죠. 철거한다면 맨날 분신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뉴스 보세요?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철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실질소득을 높여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가과정도 시험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상향여가 있으면 무슨 여가가 있어요? 하향여가. 그럼 상향여가, 하향여가를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 있습니까? 바꿔낼 수 있죠.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쭉 정리해보는 게 좋아요. 한 몇 분 동안만 좀 넘겨보세요. 페이지 63페이지 가셔서 한 1분만 가시면 부동산 시장은 만정 경쟁 시장으로 분류해요? 불안정 경쟁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는 불안정으로 해요. 맞아요? 근데 네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갑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완전한 불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볼펜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야, 너는 저 사람은 잘 삐지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돼?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니 또라이야. 그 비공개라는 자체는 그 갖고 있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넘기셔서 오늘 가면서 연습할게. 너 기능 있니? 무슨 정량? 작어가 정량.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라는 거죠. 맞아요? 주택은 다 똑같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개별성이라는 것은 건물에도 적용이 돼요. 건물은 똑같아요? 달라요? 층수도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게 되면 층수에 따라 똑같을까? 다를까? 호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물리적으로 분석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 나온 게 따라봐. 주택 서비스. 이거는 어딘다 다 효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올라가면? 자, 얘는 고소득과 저소득이 나눠졌죠? 도시 전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되며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이죠? 나 아까 실망했어요. 적군의 침입이야, 악군의 침입?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 이게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자식이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고가 들어가면 상향, 저가 들어가면 하향.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었습니다.